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제가 시안책방을 하면서 어릴 때 읽었던 세계 명작을 다시 읽을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읽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요. 다시 읽으면 그때만큼의 감동은 안 오는 것도 조금 있긴 했습니다. 보물섬이나 걸리버 여행기는 어릴 때 읽었었던 게 느낌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어릴 때 읽었을 때 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노란색 옷을 입었잖아요. 이 노란색과 관계가 있는 노란색 벽돌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 이야기, 오지의 마법사입니다. 오지의 마법사는요, 커서 읽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가볍고 재미있게 읽으실 책을 찾고 있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릴 때는 몰랐던 위트와 풍자 그리고 교훈 같은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도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프랭크 바움의 오지의 마법사, 이제 시작합니다. 오지의 마법사는 미국 동화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동화는요, 유럽산입니다. 독일의 그림 형제, 피터팬 같은 영국 동화도 있고, 인어공주는 덴마크 동화잖아요. 미국인들이 특별히 오지의 마법사를 사랑해서 도로시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든 것은 어쩌면 그들의 미국에 대한 자부심의 한 측면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오지의 마법사가 현대 동화로 이름을 날린 것은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죠. 모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럽의 동화들은요, 공주나 왕자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귀족적인 측면이 넘치는 이야기들이 많죠. 하지만 오지의 마법사의 주인공은요, 평민이고 게다가 여자아이입니다. 사실 오지의 마법사는 시카고에서는요, 도서관에 들여놓을 수 없는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었다고 해요. 이유는 이 여행의 리더가 여자라는 이유에서였다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리더인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이런 시대에 여자 어린아이가 여행을 주도하는 이야기였다는 거, 게다가 보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허수아비나 나무꾼이나 사자가 마녀에게 잡혀서 무력화되었을 때 이들을 구한 게 바로 도로시거든요. 따지고 보면 두 명의 나쁜 마녀도요, 전부 다 도로시가 처치한 셈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의 뒤를 받쳐주는 인물인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겁쟁이 사자 같은 인물들은요, 사실 사회의 메인스트림과는 거리가 좀 멀죠. 공주는 보호받고 주류 중에 주류인 왕자나 귀족, 기사가 용과 싸우던, 용과 마녀 이런 사람들과 싸우던 그런 옛날 동화와는 확실히 차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대단히 현대적인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줄거리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래도 기억을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집이 통째로 회오리 바람, 이런 바람에 휘말려서 캔자스의 시골 소녀였던 도로시는 강아지 토토와 함께 오지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도로시가 참 강심장인 게, 집이 회오리에 이렇게 휘말렸을 때 어차피 하늘을 날고 있으니까 뭘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자요. 울거나 공포에 질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잡니다. 자다가 오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집이 나쁜 마녀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퇴치한 용사, 정확하게는 또 다른 마녀로 추앙받게 되죠. 도로시는요, 마녀의 구두를 신고 자신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대마법사 오지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살고 있는 에메랄드 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노란색, 이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나오는 곳입니다. 가는 길에 뇌를 가지고 싶어하는 허수아비, 그리고 심장을 가지고 싶어하는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싶어하는 겁쟁이 사자를 만나서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동화니까 자꾸 부연동화처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겠네요. 하지만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서쪽에 있는 나쁜 마녀를 처치하고 오라고 하죠. 도로시 일행은요, 울며 겨자 먹기로 서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우연치 않게 마녀를 물리치고요, 다시 오즈에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오즈는 대마법사이기는커녕요, 도로시처럼 미국에서 표류해온, 사실은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그래도 오즈는 통찰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뇌가 없다고 생각하는 허수아비가 누구보다 뛰어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 없어서 고민인 양철 나무꾼은 사람보다도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파악을 하고요. 겁쟁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자가 알고 보면 용기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가짜로 뇌와 심장과 또 용기가 샘솟는 약을 줍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기구를 만들어 도로시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며 자신도 같이 오지의 나라를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열기구가 날아오르는 순간 토토를 잡으러 간 도로시는요, 그만 열기구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야 계속 이 연재가 되니까요. 나중에 도로시는 남쪽의 착한 마녀 글린다를 만나 자신이 오지의 나라에 온 순간부터 신고 있었던 유리구두가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주는 마법구두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지의 마법사는 지금 읽어보면 더욱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시도 허수아비도 나무꾼도 사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내용은요, 동화인 파랑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과 다른 지점은 오지의 존재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얻었다고 믿게 만드는 멘토의 존재라는 거죠. 착한 마녀가요, 도로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유리구두, 그러니까 없던 걸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의 사용법 정도를 알려주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한 것처럼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를 죽음 직전에 구해주는 것은요, 평소 하찮게 여겼던 아주 작은 생쥐들이었다라는 에피소드는 강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지가 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잠깐. 이게 오지가 실제 대마법사가 아니라 약간 사기꾼처럼 나오잖아요. 그 목소리도 좀 가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험에 처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생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울 때 위험에 맞서는 것이죠. 라고 말이죠. 이 말은 꽤 공감이 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도 많았습니다. 오지의 마법사가 왜 아직도 인기가 있는지 이 책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몇 안 되는 문화적 유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지의 마법사 이야기는 오즈 시리즈의 첫 번째일 뿐이고요. 이후 이 인기에 힘입어서 13편의 모험담이 더 추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작가가 쓴 게 그래서 총 14편이고요. 오지의 마법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 창작된 공식적인 오지 이야기는 40편 정도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뮤지컬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주디 갈란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의 타이틀곡이 그 유명한 오버 더 레인보우죠. Somewhere over rainbo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이 노래는 영화가 너무 루즈해진다고 하는 영화사 임원들의 반대로 영화에서 빠질 뻔했다고 해요. 그걸 감독이 강력 주장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는 창의적인 결정에는 빠져주는 것이 작품을 위해 좀 더 도움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까지 성황리에 공연된 뮤지컬 위키드가 바로 오지의 마법사의 이야기를 비틀어서 서쪽 마녀를 중심으로 다시 짠 이야기였죠. 오지의 마법사를 잘 알고 보면 훨씬 재밌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바로 오지의 마법사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에 맞서 그것을 누르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안에 있는 용기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되는 건가? 뭐 그냥 드립이니까요.